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새누리당 탈당을 하는 의원들의 분당 선언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10시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당초 34명의 탈당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막상 지금 탈당을 선언하는, 분당을 선언하는 의원들은 30명 안팎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탈당을 먼저 한다고 했지만 페이스북에 자신은 이번에 탈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네, 안보는 보수적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경제적 그런 정책이나 다른 것들은 개혁적으로 하겠다라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정강 정책을 더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이번 탈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방금 김무성 의원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잠시 안쪽으로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네, 이 안쪽에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하게 됩니다. 네. 의원님,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탈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요. 혹시 통화나 얘기는 좀 나누셨는지요? 나경원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따로. 잠깐만 이야기. 자, 김무성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회복으로 봐라. 더 이상 질문 안 받겠다. 그만하자, 미안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다른 쪽으로 지금 걸어갔습니다. 오늘 탈당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처음으로 이 행사장에 도착을 했다가 다른 쪽으로 다시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의 불참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언론도 그렇고요, 야당에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이 왜 동참하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당내 역학관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나경원 의원이 언제쯤 동참하게 될지, 페북에는 새누리당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파들과 언제 함께하게 될지, 그리고 정강 정책을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강 정책을 개혁적이 아니라 그래도 보수적으로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안보는 새누리당과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안보는 보수적으로 가지만 다른 경제적 그리고 복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당하는 이 당 이름 가칭이 개혁 보수 신당이죠. 자, 아직까지 많은 의원들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10시에 오늘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 당직을 맡지 않는다,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뜻도 간접적으로 시인을 했는데요.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퍼센티지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많이 뒤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승민 전 대표가 만회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보수 쪽의 지지를, 그러니까 이번에 분당하게 되는 개혁 보수 신당 차원에서라도 유력한 대선 후보는 유승민 전 대표뿐인데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물론 오세훈 의원 같은 경우도,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요. 지금 탈당하는 의원들이 한 번에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병국 의원, 유승민 전 원내대표, 황영철 의원, 김영우 의원, 이은재 의원, 이종구 의원, 여상규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한 번에, 김무성 의원도 같이 들어오네요. 주호영 의원 옆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입니다. 자, 이제 곧 개혁보수신당 분당 선언이 있겠습니다. 자,
이 공정하고 건전한 보수로 새 출발하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요. 오늘 분당 선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로 했는데 원내대표 선출이 오늘 있을 수 있을지 현장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30년 만에 4당 체제가 되는 순간인데요. 자, 오마이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0시 정각에 새로운 길을 선언하는 분당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돈할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을 여기 옆에 초선 어디 갔어? 초선 양쪽 초선. 초선 앞으로 양쪽으로 가시고 아니 3선 4선 뒤로 가시고 뒤로 가시고 초대선 좀 나오세요. 이쪽. 저 다이를 좀 갖고 오라 그래. 뒤로. 너 다. 우리 어디 갔어? 비서. 그래, 그걸 갖고 오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조금 가,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 오른쪽 가운데로 가. 가운데가 이 아니야. 가운데 아니야? 아니요 앞에서. 조금 더 높여. 일로 와. 좀더 높여. 좀 더. 저희가 10시 엠바고로 분당 선언문 그리고 분당 참여하는 명단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방송 개인적인 방송이나 일정상 한두 분 참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이따가 장재원 의원님도 10시 맞춰서 오기로 했는데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10시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피켓을 조금만 있다가 천천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저희도 그림을 글자가 섞이게 해, 섞이게. 하나씩 섞이게. 딱 섞어야 돼. 그렇지. 우리가 형. 색깔을 잘 맞춰 빨강 파란 맞춰 파란으로 어디로 가요? 일로? 여기 형 왔으니까 괜찮잖아. 저쪽 겹치지 않도록 형 저쪽으로 가요. 나 절로 가? 아니 앞줄이 약간 자, 앞줄만 조금만 뒤로 반보 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예. 저기 그쪽도 앞 뒤쪽으로 좀만 붙어주세요. 예. 뒤쪽으로 좀 붙어. 잠깐 이따가 사진 찍으세요. 제가 정리하고 할게요. 자, 뒤로 조금만 붙어주시고 됐습니까? 자, 전체가 자, 왼쪽으로 전체가 왼쪽으로 반보만 2열 3열 뒤에만 반보 왼쪽으로 좀 가주십시오. 예, 저 두 분 오셨네. 두 개 더 가져와. 저쪽 두 사람. 위원장님. 비저 같은 말 같은. 예,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28분입니다. 그 이해운 의원님만 오늘 다른 방송 관계로 참석 못했고
총 29명과 그 비례대표 김연아 의원님 포함해서 아닙니다. 김연아님 자, 그럼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가칭 개혁보수신당 분당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새누리당에서는 혁신과 개혁을 이뤄내지 못할 거라 판단하고 고심에 찬 분당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수구적이고 패권적이고 밀실적인 지금의 당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국민과 당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당으로 개혁보수 신당이 열어갈 공정하고 건전한 보수의 새로운 길을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혁보수 신당 분당선언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그동안의 추진위원장으로 정병국, 주호영 두 분의 추진위원장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보수신당이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먼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보수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 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똥 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한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 패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폐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상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고,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당내 민주주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 실시간으로 당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창당 과정과 공식 당명, 정강 정책들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입니다.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울 수 있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범법과 반칙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좌우되는 정실자본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 경제는 따뜻하여야 하며 공동체 속에서 이웃의 삶을 돌보는 것이 바로 헌법에서 표현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되 뒤처진 이들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 부분에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안보에 투철하고 국정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채 보존을 위해서 안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안보는 바로 국민이며 안보 무능은 바로 국정 무능입니다. 안보에 있어서는 어설프고 감상적인 접근을 배격하며 강한 국방력만이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원칙 하에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고
단호한 응징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산 비리 등 안보 관련 비리는 국가 반역 행위 수준으로 단죄할 것입니다. 국정의 핵심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는 직장인들의 삶이 보람있고 가족들의 나들이가 평안하며 어린이들이 밝게 웃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개혁 보수 신당은 국민의 불편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일상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 보수 신당은 대한민국의 진짜 보수 세력을 모아 보수의 적통을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희망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새누리당을 허문 자리에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진정한 보수 정당의 새로운 집을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린 보수의 진정한 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혁 보수 신당은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혁신의 계기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개혁 보수 신당은 진짜 보수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진짜 보수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개혁 보수 신당은 어떠한 기득권의 성도 쌓지 않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을 다짐하며 국회의원 29명 일동. 변말 좀 걷어가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요. 이쪽에 앉죠? 이쪽에. 약간 허리를 굽히세요. 보수 신당.
자, 이상으로 분당 선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내 교섭단체 등록은 정양석 의원님 당무팀에서 맡아서 할 예정이고요. 10시 30분에 여의도의 중앙당사에서 황영철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 두 분이 29명의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재원 의원님은 그 현장에서 직접 서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분당 선언을 하면서 우리 가칭 개혁 보수 신당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까지 활동을 했던 오신환 대변인과 장재원 대변인이 공동으로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예.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개혁보수 신당 참여 의원들의 분당 선언을 보셨습니다.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과정이 민주적으로 그리고 결과보다 더 민주적인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런 얘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지금 다른 의원들이 이제 밖으로 나올 텐데요. 밖으로 나오는 상황을 저희가 좀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오늘 참여한 의원들은 29명입니다. 당초 35명, 34명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그것보다 좀 적은 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박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차 탈당은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나경원한테 물어보세요. 나 나경원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선언문독으로 너무 유승민 의원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앞으로 않습니다.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는 오늘 거에 대해서 선언문은 오히려 제가 기초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 보수계의 신당은 완전한 민주정당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페이스에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이후에 어떤 일도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일단 오늘 출범을 하는데 또 내부적으로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친박과 친이계가 나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나경원 자, 그런 부정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자, 고만하겠습니다. 1월에 들어오시면 어느 당으로 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반기문 총장한테 물어보세요. 반 총장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그래도 이 신당으로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조금 접촉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의 판단인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미 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을 덮을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필요하면 야권 인사 중에서도 저희들 개혁적 보수의 길에 동참하시겠다고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접촉하고 설득해서 같이 외연을 확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우택 대표가 30명이 안 돼서 1차 탈당을 실패했다고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에는 따로 답변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나경원 의원하고 따로 연락을 하셨나요? 예, 그저께도 통화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습니다.
정강 정책 같이 부분에 대해서 정강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나경원 의원이 말하는 정강 정책이 어떤 건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건지 제가 뭘 본 게 있어야지 차이를 이야기하죠. 원래 나경원 대표님이 정강 정책을 맡아서 하시기로 했는데 그런 바가 없습니다. 그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 예. 누가 지금 주도하게 됐나요? 지금은 나경원 의원이 만약 합류를 하시면 나 의원도 참여하시고 그 정강 정책을 하실 만한 젊고 개혁적인 의원님들이 같이 하실 거고 저는 그 팀에는 없습니다. 예. 대표님 직전에 거론하셨던 대구 지역 세분 의원에 대한 소식을 아 그럼요. 예, 그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분들뿐만 아니고요. 그 대구 경북 지역이 지금 이 탈당에 제일 이렇게 뒤늦게 합류하는 편인데 대구 시장님, 또 국회의원님들, 또 구청장님들, 광역 기초의원님들 그분들 계속 설득할 겁니다. 갈수록 많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대구시당, 경북도당 다 만드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할까요? 예. 네, 유승민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야당과도 계속 함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언급했는데요. 자, 김무성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 새로운 보수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정강 정책을 지켜보고 나경원 의원이 탈당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근데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정강 정책이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구체적인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 아마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안보는 보수적으로 하겠지만은 다른 정책을 개혁적으로 하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약간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이 가칭 개혁보수 신당이 아직까지 정해진 정강 정책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토론하고 논의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탈당을 하는 시점에서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개혁보수 신당의 분당 선언을 들어보면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새누리당에 보여줬던 그런 좀 경직되고 그리고 어떤 지도부가 이끌어가는 그리고 누구의 오더를 받아서 당이 굴러가는 이런 모습은 하지 않겠다,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9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죠. 원래는 한 34명, 35명의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봤는데 1차 탈당은 수가 예측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이혜훈 의원은 오늘 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 29명의 의원들이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거의 30년 만에 국회가 4당 체제가 되게 됐습니다. 4당 체제. 자, 어떻게 보면은 개혁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연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당이 4개이기 때문에요. 더 합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4당이 있으면 다 합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A당, B당, C당, D당 각자 어떤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공통 분모로 모아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개혁보수신당, 개혁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이 보수신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이 야3당 공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개혁적인 정책, 이를테면 법인세 문제나 아니면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3당이 합의해 올 때 개혁보수신당이 과연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지금 촛불혁명을 통해서 명예혁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온 적폐청산이랄까 여러 가지 다른 과제들을 이번 국회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전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보수 신당의 이 움직임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이제 기호 1번이 됐네요. 네, 제1당으로 기호 1번이 됐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이 국회 이 사당 정국을 이끌어갈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 신당이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유승민 의원의 인터뷰만 보면은 박지원 이 원내대표 사드 문제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자기랑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함께 연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유승민 의원이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고리를 통해서 대선 후보 연결 고리를 통해서 국민의당과 개혁보수 신당이 어떤 또 시그널을 주고받을지 그리고 어떤 공통된 목소리를 낼지 이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이 분당 선언에 대해서 좀 깎아내렸습니다. 29명밖에 안 돼? 정말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1차 탈당은 실패다고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듯이 다른 의원들도 지금 설득을 하고 있고 경북 지역, 대구 지역 의원들도 참여할 의사를 가진 의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친박의 설득 작업 그리고 개혁보수 신당의 이 원심력 이게 새누리당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힘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될지 이건 저희가 1월 24일 개혁보수 신당이 창당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다른 의원들 설득하면서 정강 정책을 보겠다고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다른 좀 더 보수적인 의원들이 더 많이 이 신당에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새누리당은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와서 어떤 개혁 작업을 할 텐데요. 새누리당도 지금 제일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친박의 인적 청산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인적 청산을 할지 그것도 좀 주목거리고요. 이 인적 청산이 되지 않을 때 새누리당은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많이 외면받고 있고 새누리당도 공범이다라는 비판을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 청산 문제, 친박이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정말 국민들의 이 뇌리 속에서 잊혀지고 외면당하고 정말 사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의 자민련처럼 지역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새누리당과 이 개혁 보수 신당 이렇게 두 개로 보수 정당이 분열을 했습니다. 참 보수 정당이 이게 분열하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박근혜 정권을 만든 책임. 아무리 개혁 보수 신당이 분당을 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아까 신당 창당 선언문에서 아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은 새누리당이 공범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지적, 질타, 박근혜 정권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표를 달라고 후보 시절에 표를 달라고 했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 원죄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보수 신당이 조금 더 개혁적으로 그리고 더 진보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사죄하고 잘못했다 반성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행동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 국회 상황, 개혁보수 신당의 모습, 새누리당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야당도 어떻게 이 사당 체제를 이끌어 나갈지 개혁적으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박근혜 정권의 실정, 적폐를 어떻게 다 해결해 나갈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오마이TV를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10시 행사 전에 잠깐 안민석 의원 그리고 다른 의원들 잠깐 만나봤는데요. 특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최순실 씨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최순실 씨 정말 연기 잘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8명, 9명 이렇게 8명 정도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당할 수가 없더라. 이런 총평을 내놨습니다.
자, 그만큼 최순실 씨가 만약에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에 참여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 소수의 의원들이 가서 질의응답하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함께 답변하는 모습을 봤다면 어제 현장 청문회가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크고요. 그래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 그러니까 딸 얘기를 할 때 눈물을 보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정유라 씨를 독일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유라 씨가 이 최순실 씨의 증언을 이끌어내고 진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데 좀 키가 될 수 있겠다. 정유라 씨가 빨리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11시에는 저희가 종창 토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방에서 저희 오마이TV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는데요. 장윤선 기자가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 장윤선 기자와 김종대 의원 그리고 김창수 원장의 세 사람이 펼치는 종창 토크 1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도 채널 고정,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오마이TV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마이TV는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은 오마이TV의 자발적인 시청료 월 10,000원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마이TV가 이렇게 어제 구치소도 다녀왔고요. 오늘 이렇게 국회에 와서 또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것들 바로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전화가 통화 중이면 나도 동참, 후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혹시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이시라면은 증액 2글자 보내주신 것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내라고 해서 내는 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오마이TV가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당당하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오늘 오후에는 이 개혁보수신당이 원내대표 선출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원내대표가 선출될지도요.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특검 현장도 오늘 또 오후에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씨도 오늘 오후에 재소환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할지 아니면 어떤 표정으로 특검에 들어갈지 오마이TV를 통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오후에 소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전에는 몸이 아파서 안 전 수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몸이 좀 호전돼서 오후에 조사받으러 올지 오마이TV로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방금 있었던 저희 팟짱 인터뷰 그리고 보수 신당의 분당 선언 등등에서 VCR을 좀 보시다가요. 11시에 종창 토크 때 다시 장윤선 기자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 해외에 계신 분들은 네, 오늘 또 새벽일 텐데 밤일 텐데요. 안녕히 잘 주무시고요. 네, 11시 종창 토크까지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였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거 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